닥터카에 탑승한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 예. 자, 이 사람이 일단 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의 의원은 지금 사퇴를 하고 예,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영환 의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 자리를 내려놓는다 뭐 말도 안 되게 뭘 내려놔. 하여튼 전 이런 표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쓴 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로 인해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이런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신현영 씨 정말 생명을 이렇게 살릴 생각이 있었다면 왜 지나가는 구급차를 집 앞으로 합정동인가요? 이 사람 집이? 예, 염리동. 예. 염리동. 마포구 염리동. 네. 마포구 염리동인데 일산에서 출발을 해서 강북 강변로를 타고 쭉 들어간 다음에 한남대교 쪽으로 빠져서 이태원으로 쓱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런데 강북 강변로를 가다가 염리동으로 한번 나갔다가 네. 의원님 아파트에 들려서 의원님과 남편분을 모시고 다시 돌아서 나와서 다시 시내의 길을 주행해서 가면은 시간이 당연히 23분인가 더 걸렸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지금 약간 팩트를 하니까 본인이 설명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집 앞에 온 건 아니래요. 어디 갔대? 이대역, 대로변 이대역까지는 나갔대요. 그러니까 마포에서 빠져가지고 이대 거쳐서 가는데 네. 정확하게 어딘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게 이제 이재명식 화법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야 집 앞은 아니야. 집 앞에 안 왔어요라고 얘기해요. 네. 뭐 어디 그러니까 이대역 대로변에서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륭하시다. 아니 이거는 이제 오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희 네. 의학 전문 기자와 잠깐 네. 통화를 했더니 이제 네. 의사들은 알고 네. 계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시네. 한 200보 이상 걸으신 거네. 500보쯤 걸으셨나?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집 불러서 그러니까 네. 뭐 택시냐 뭐 자가용이냐 이러니까 도어투도어는 아니다라는 거로 해서 이제 그랬다. 네. 불러서 탄 거는 어기 맞고요. 그리고 남편. 어제 나온 게 이제 남편까지 탔다. 카풀 부분에 카풀까지. 알뜰한 카풀 당신. 네. 그래서 남편은 신촌에서 병원 치과 의원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사진이 나왔는데 저분이신데. 죄송하네. 예. 네. 그리고 저 남편을 어떻게 뭐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드라큘라 치과라고 저 웹툰도 그리고 재주가 아주 많은 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재주 많은 걸로 아주 유명한 의사였는데 통통 튀고 근데 어쨌든 저 남편이 왜 그런 현장에 갔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재난 현장에는 네. 구강 내 출혈, 그 재난 상황에서 구강 내 출혈, 구강 내 외상 네. 같은 치과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네. 그 판단에 따라서 남편과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바로는 신현영 의원이 저 참사 직후에 올린 페이스북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진을 저 남편이 찍어준 거 아니냐. 그럼 구강외과 의사로서 간 게 아니라 예. 사진사로서 따라간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부부가 갔으니까 그리고 네. 저런 정말로 중요한 참사 현장에 가 있으니까 네. 그걸 기념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그 사진에 보면은 네. 닥터카를 탄 사람들만 폐용하는 네. 저 디메트 이 신분증이 있습니다. 네. 그 신분증까지 또 걸치고 있었다는 조 신분증을 네. 걸치고 있었다는데 저것도 아마도 디메트 팀원들한테 네. 하나 받은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상당히 그 소위 말해서 딱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조 소방 응급차 네. 뒤에 배경을 깔고 네, 그리고 그러네요. 저것도 끼고 있는데 제가 의사분들한테 또 네. 다른 의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디메스에. 그러니까 저거 탔던 거는 닥터카고요. 네. 닥터카는 왜 닥터카냐면 일반 응급 그 차 119 구조차보다 다른 게 의사와 간호사가 타게 돼 있기 때문이랍니다. 네. 그래서 탑승 인원이 3명이래요. 그러니까 응급
의학 전문의, 네. 간호사, 그다음에 응급 처방사, 네. 그리고 거기에다 운전사 있겠죠. 네. 근데 자, 의사로서 한 명 탄 것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탔잖아요. 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남편까지 중간에 태웠다면 실제 응급 팀의 팀원을 한 뺀 명이 거네. 내렸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진짜 심각하다고 하고요. 오. 본인이 또 자기가 뭐 그 명지병원에 있을 때 네. 디멧 활동했다고 하는데 예. 디멧이 되려면 1년에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예. 근데 이미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디멧 팀원일 디멧 그 자격이 팀원일 수가 없어요. 없는 거네. 그러면은 자격 자체가 탈 수가 없어요. 의사라고 하더라도. 아.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이지만 의사라서 탈 자격이 있다라고 했지만 네. 사실은 저 차에 탈 자격이 없고 오. 남편은 더 없고.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네. 정원이 정해져 있는 차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리게 하고 태웠다면은 네. 더 심각한 문제고 그렇죠. 다른 사람 자기는 내리고 빨리 가야 되고 내리고 다른 팀의 팀원은 차 타고 다른 택시 교통수단 이용해서 오게 하고 네. 정작 그리고 저기에는 15분밖에 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진 찍는데 최소 5분은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저 15분 하고 그 다음에 장관차 타고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 차 타고 재난 네. 상황실로 이동을 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는 저기서 현장 이미 사실 저 시간이 상당히 사건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1시 반. 네, 예. 저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정말 속된 말로는 여기는 더 이상 내 그림이 안 나오는구나 싶어서 빨리 또 그쪽 현장으로 간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네. 이제 31일 이후로 저 참사 이후 31일 뭐 11월 이때 네. 이제 현장에 갔던 의사 출신 네. 여당 의원이잖아요. 네. 그 자격으로 또 각종 방송에 나갑니다. 맞습니다. 나가서 현장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네. 그다음에 현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네. 계속 이제 뭐 질타를 하고 하는데요. 저분이 의사가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건데 네. 지금은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장관께서 12구 참사 당시 현장에서 1시 30분에 도착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라고 막 질의를 하면서 따집니다. 네. 본인은 저부 장관 차 타고 떠나놓고는. 예. 근데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가서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뭘 그렇죠. 했는지. 그렇죠. 참 어이가 없고요. 보니까 좀 사실은 저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찾아봤어요. 네. 봤더니 코로나 스타였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명지병원의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코로나 때 이제 감염병 전문가로 네. 방송을 좀 많이 탔다고 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 3년 내내 저희들 많잖아요. 고대병원의 이재갑 박사님이라든지 그 전문가들이 많았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때 치러진 총선이어서 네. 당시 비례대표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자 하면서 네. 더불어시민당 예. 열린민주당 이쪽에서 비례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갔답니다. 맞아요. 응급 감염병 전문가로. 예, 1번이었어요. 예. 1번. 네. 그래가지고 조금 뭐 정치권 쪽에 알아보니까 방송 직전에 그냥 아는 분들한테 전화로 확인한 건데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여러 사람한테 제안을 했답니다. 네, 심지어 뭐 이재갑 박사 예. 이런 분들도 영입 제안을 했고 했는데 예. 다들 거절을 했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승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비례 신청 마감 딱 전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어떤 의료계 스타는 네. 인지도 있는 사람은 이제 비례대표 하는 더불어시민당의 위성정당이죠. 합쳐서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으로서 뭐 그런 것보다 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닐까. 네. 가서 저는 페이스북에 사진 방송 본능. 예, 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예. 근데 페이스북에 사진 딱 올린 것 자체가 네. 조금 저게 이제 다른 데 나오는 건데 예. 하여튼 의료계 계신 분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 감염병 전문가로서 소개가 많이 됐다. 전문가는 맞나요? 일단 감염병 전문가라고 하면 뭐 의사는 뭐 법령으로 쓰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저기 갑자기 현장에 본인이 빨리 그냥 가면은 될 것을 그거를 닥터카를 예. 보게 해서 타고 갔는데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저 부부가 탐으로써 못한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그거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예. 거고 그럼 저 사람은 과연 닥터카에 탈 자격이 있었던 것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나? 요것도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 두 가지입니다. 신현영은 닥터카에 탈 자격이 있었나? DAT? DMAT. DMAT. 예. DMAT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나? 의사라고 다 타는 건 아니다. DMAT 자격이 있어야 탄다. 두 번째, 저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탔다면 다른 사람은 누가 못 탔나?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현영 씨가 보니까 명지병원 출신인데 명지병원이 정말 사건 기사에 많이 나오는 네. 병원이에요. 명지병원 유명합니다. 네. 명지병원이니까 네. 민주당이란 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속 다니던 직장이 명지병원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명지병원이 사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 이게 과거의 운동권들을 보면 공대에서도 운동권이 나오고 의대에서도 나오고 음대에서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출신 운동권 무슨 뭐 연대 음대 출신 운동권 이런 굉장히 극소수인데 사실 명지병원이 누구냐면은 이 운동권인데 의대 출신인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설립자잖아요. 청년 의사 만드신 분. 네. 예. 네. 그래서 전북 전주 출신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인데 네. 서울대 의대 83학번이고 네. 그 또 정은경 전 질병관리본부장과도 이제 같은 그 학번이고 서울대. 예. 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이 네. 그냥 정은경 전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뭐 백음주 전 복지부 감사관 네. 그리고 또 이왕준 이사장, 이 명지병원 이사장 이런 분들을 상당히 이제 실력을 갖춘 네.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 진보적인 인물들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평가한 거죠. 좋게 네네. 평가한 건데 이게 지금 이제 명지병원하고 괜히 그 연결하는 게 이제 이재명 여러 건들이 있어요.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딱 처음 생각했던 게 명지병원 떠올렸던 거는 네. 배소연 씨, 네. 배소연 씨 그 대리 처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리 처방 때 이재명 의원 당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장남이 네.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입원을 해 있다가 오랫동안 입원을 해 네. 있다가 퇴원할 때 퇴원 수속을 이제 배소연 씨가 그 제보자 A 씨, 네. 7급 공무원 A 씨 통해서 퇴원 수속을 받고 네. 약도 대리 처방을 받아서 오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등장했던 게 명지병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경기도지사고 성남에서 오래 살았는데 네. 왜 고향에 있는 명지병원까지 가서 하냐라는 네. 얘기가 나왔었고 또 박주신 씨 박주신 그 박원순 박원순 씨. 시장 아들 예. 박주신 씨 MRI 최초 영상이 아마 찍은 데도 명지병원이었던. 거기도 명지병원인가요? 예. 저 지금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댓글에서 써주셔갖고 지금 예. 갑자기 제 퍼뜩 생각이 났는데 그거 있고 또 그다음에 조민이 레지던트 지원했다가 떨어진 병원이 있어요. 그것도 명지병원이에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명지병원이 실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지금 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명지병원에 대한 좀 명지병원을 좀 더 가깝게 가깝게 느낀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수술 받는다 하고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하면 사람들이 막 아는 의사 없어 막 이렇게 찾잖아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좌파 진영에서 그렇게 야 아는 의사 없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병원 중에 하나가 명지병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하여튼 뭐 저희가 뭐 어떤 뭐 선입견이나 편견 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케이스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지병원과 관련된 케이스들이 중첩되어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네. 지난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의료계 전문가를 찾았는데 네, 또 그때도 또 하필 명지병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TV에 많이 나왔던 인물을 이제 그 비례대표로 뽑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 지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이제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앱처럼 저기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저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주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예,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주 에디터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전문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